시계를 안 갖고 왔어. 깜빡깜빡.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RBW 신상과 함께 하체 운동을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오늘 컨디션 너무 좋고 밖에 날씨가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밖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증막 사우나를 진짜 버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날씨가 너무 더워. 날씨가 더울 때는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된다? 체육관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 너무 시원하고 좋다. 아, 그리고 분할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제 유튜브를 평상시에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요즘 이제 4일 운동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4일 분할이 앞다리 운동 한번 하고, 등이랑 가슴 운동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어깨랑 팔 묶어서 하고, 후면 하체 이렇게 4분할로 하고 하루 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분할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한 번에 운동을 이렇게 길게 해도 결국 2번 운동하는 거랑 전체적인 볼륨이 비슷하더라고요. 잘 자는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 일부러 좀 한 번에 운동을 다 하고 유산소까지 타고 그렇게 이제 4일 운동하고 하루 쉬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복근 운동은 격일이나 아니면 매일 3세트, 4세트씩 좀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해보니까. 한 번 운동하고 그 사이클이 너무 오랫동안 걸려서 근육 성장에 저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이제 등가슴 운동하고 한 4일 쉬고 다시 등가슴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근육이 잘 빠지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운동하고 유지했을 때 어떤 근육이 잘 빠지는 근육이 있고 잘 안 빠지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거의 텀을 본인이 결정해서 좀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체는 하루 운동하고 한 4일 쉬어도 다시 운동했을 때 볼륨이 빠지지 않더라. 근육의 사이즈라든지. 근데 아무래도 조금씩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리 운동은 자주 해주는 게 사이즈 유지해주는 데도 좋고 전체적으로 체력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주일 개념 안에 몇 번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완전히 이제 잊고 그냥 한 번 운동할 때 제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괜찮더라고요. 자기한테 맞는 분할이나 루틴을 찾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좀 운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많이 했던 부위들 있잖아요. 저는 등 운동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등이랑 복근 이런 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등, 가슴, 어깨 이런 데 많이 했었는데, 그런 데는 아무래도 이 머슬 메모리가 좀 남아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꽤 한 3, 4일 쉬고 다시 해도 그 근육이 좀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점 부위는 한 번 운동하고 좀 많이 쉬어도 괜찮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약점 부위라고 하는 거는 자주 해주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사람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약점이나. 근데 뭐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과정이잖아요. 해나가는 과정. 나한테 맞는 길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 이게 틀리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4일 운동하고 하루 쉬고 있다. 제 티셔츠 예쁘죠? RBW가 옷을 진짜 잘 만드는 게, 이게 디자인도 진짜 예쁘고 옷의 폭 이런 것들이 어깨가 넓어 보이는 좀 치트키가 있어. 티셔츠가, RBW 티셔츠가 그런 것들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대단해. 삼두 팔 기능 피는 게 주된 운동이고 맞고, 장두 운동할 때만 팔을 몸에 붙일 때 같이 사용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외축도, 삼두, 장두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 없이 그냥 골고루 해주면 되니까. 요골근이 파열돼서 직접적인 타겟하지 않고 발달시킬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일단 파열돼서 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쉬는 게 나아요. 이거를 내가 계속 유지하려고 오히려 조금씩 건들다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아픈 부위, 안 아픈 종목 계속 한해서 살짝씩만 해주고, 직접적으로 다친 부위를 계속 발달시키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짜 꼭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근육은 먹고 잘 쉴 때 만들어집니다. 운동할 때는 근육이 이제 찢어지는 거고, 잘 쉬고 잘 먹고 그렇게 했을 때까지가 운동이기 때문에 잘 쉬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 잘 자는 거 진짜 중요해요. 결국에는 잘 쉬는 만큼 운동 강도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규칙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운동 강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록들을 계속 해나가면, 일주일에 3일을 운동하든 4일을 운동하든 5일을 운동하든 정답은 없다. 일주일에 3일 운동하는 건 좀 적겠지만 3일 운동하고 하루 쉬고 이런 거는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대신 한 번 할 때 운동 강도가 강해지는 거니까. 첫 번째 종목으로 앞다리 운동할 때 요즘 이제 워밍업 운동을 해주는 건 어덕션, 어브덕션, 익스텐션,
이렇게 하고 메인 운동으로 한 두세 종목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단관절 운동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앞다리 운동을 좀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뒷다리 운동할 때는 레그 컬이나 이제 어브덕션을 조금 많이 해주고 오늘 어덕션 먼저 할 겁니다. 혼자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운동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죠. 오늘 어머님이 저 맞아요. 엄마가 잘생겼다고 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원래 이제 잘생겼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또 잘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동하면서 요즘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어떤 보여지는 수치보다 나한테 맞는 무게와 나한테 맞는 속도로 정확하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좀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운동할 때, 이 운동할 때는 이 운동 한 개 한 개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개 한 개에 집중하고 신전할 때 집중하고 수축할 때 집중을 계속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은 본인한테 맞는 무게와 본인한테 맞는 속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와 없는 정도가 구분이 잘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맞는 어떤 운동에 대한 볼륨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고 기록하고 훨씬 더 이제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의 내 몸을 계속 이제 귀 기울이는 그런 것들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운동할 때 크게 부담이 없죠.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나한테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구분하기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제가 딱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걸 내가 계속 했을 때 지속이 가능하냐. 두 번째, 이걸 통해서 내가 계속 발전이 가능하냐. 이 두 가지에 해당해야 본인한테 맞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어떤 무게와 내일 또 이런 걸 했을 때, 내일 또 이런 걸 했을 때, 다음날 했을 때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내 컨디션인지를 계속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전력 질주로 뛰는 것보다 적당한 속도로 계속 지속하는 게 꾸준한 게 더 중요하다. 스쿼트 할 때가 제일 설레는 거 알죠?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시간. 팔 운동을 따로 빼서 하면 메인 운동한 다음에 이제 팔 운동을 조금씩 안 해주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 운동으로 지금 팔 운동은 따로 안 해주고 거의 메인 운동으로만 진행하는데, 만약에 이제 계속 메인 운동으로 팔 운동을 자주 해서 손목이나 팔꿈치에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팔 운동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회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결국에는 운동의 퍼포먼스나 그런 퀄리티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어깨 운동을 너무 자주 하면 어깨가 좀 불편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어깨 운동을 하고 충분히 회복을 하고 한 3, 4일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어깨 운동을 하면은 어깨에 대한 불편함이 이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팔이 장점이다 그러면 서브 운동을 따로 뺏어도 되겠죠. 따로 해도 되겠죠. 약점인데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한번 해주고 충분히 쉬었다가 다음에 해줘라. 아 맞아, 여기 얘기 많더라고. 결국엔
다 강해져야 돼요. 근데 내가 팔 운동을 하면서 다른 부위 운동에 대한 텀이 더 길어지니까 전체적인 운동 다른 게 약해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부위를 운동하고 충분히 쉬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도 그 부위의 근육이 절대 작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과학적으로는 48시간이라고 하는데 대근육 기준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는 전체 에너지 양을 짧은 시간 안에 다 쪼개가지고 다 넣으려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전체 시간 자체를 늘려서 해줘라. 그리고 댓글 보면은, 맞아요, 여기 맨 마지막 명지 씨가 단 댓글이 좀 맞는 게, 초반에 근육통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근육 운동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적응하면 팔을 따로 빼서 한다고 대근육 운동 강도가 볼륨이 떨어지는 거 없어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제 초급자일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중고급자 되면은 이 팔 운동에 대한 지친 것 때문에 다른 부위 운동을 못 하진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전체적인 운동이 양이 부족한 거죠. 명진 씨가 말 잘했네. 명진 씨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선생님 제가 턱걸이를 잘하고 싶은데 턱걸이 잘해줄 수 있는 보조 운동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턱걸이 잘하려면 계속 매달리는 연습하고 점프해서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오는 연습해야 되고, 기본적인 근력이 부족할 때까지는 절대적인 그 운동을 많이 해줘야 돼요. 고급자가 될수록 팔 운동한다고 해서 다른 부위에 지장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텀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저께 대대를 좀 먹였더니 스쿼트 중량이 좀 떨어졌네. 근데 괜찮다. 어차피 조금 더 쉬고 하면은 올라간다. 1일 1비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메인 종목 헬스쿼트.
요건 이제 딱 4세트만 할 겁니다. 사실 이제 재활 교정, 부상 예방을 위한 그런 상완골 전방 활주를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종목 자체가 보디빌딩 운동을 하는 어떤 특정 동작에 있어서 같이 쓰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대체적으로 견갑골의 기능이나 잘 쓰이기 어려운 그런 예를 들어서 대근육이 있으면 그걸 보조적으로 해주는 협력근들이 있잖아요. 더 안쪽에서 근육들을 잡아주는 근육들,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 근육 같은 경우에 극상근, 소원근, 극하근, 견갑하근 이렇게 4가지의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원근이나 극하근 같은 경우에는 상완골 외회전하게 해주고 견갑하근은 내회전해주고 극상근은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할 때 날개뼈랑 상완골 안쪽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근육들은 실제로 무거운 무게를 다루면 같이 쓰여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세돼가지고 큰 근육한테 뺏기게 되는 거죠. 많은 어떤 정보성 영상들에서 봤을 때 실전 운동에 있어서 전방활주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웨이트 트레이닝이 같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영상들이 없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이제 중량을 다루는 운동들, 대근육들이 사용되는 그런 운동들을 했을 때 잘 맞아떨어지는 어떤 일련의 그런 퍼즐 같은 거지, 큰 근육 운동하는데 전방활주를 다 완전히 맞춰가면서 회전근개의 근육이라든지 협력 주변에 있는 정거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을 같이 막 잘 써서 실전 운동에 접목시키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영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정말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보여지는 중량이랑 그 내가 운동하는 부위에 전달되는 무게는 오히려 비례하기 어려워요. 내가 드는 중량이 되게 많아 보여도 실제로 그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근육에 전달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못 하잖아. 그러면 그 근육이 비대해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한테 맞는 중량이라는 건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부상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실제 자기 중량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중량이랑 실제로 그 근육의 크기랑은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와. 진짜 꿀팁 하나 풀어드리면 다리 모양이잖아요. 사람들의 다리 모양, 바깥으로 잘 펼쳐지는 형태의 다리와 다리가 좀 안 펼쳐지는데 안으로 잘 갈라지는 다리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운동할 때 발의 힘점을 잘 보면 주로 안쪽까지 잘 갈라지는 형태의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무릎을 구부렸다 피는 데 쓰는 내측, 외측, 중간각을 잇는 라인에 대한 분리도가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무릎을 끝까지 펴내는 방식의 어떤 프레스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그런 형식의 프레스를 하시는 분들은 발의 힘점이 엄지발가락을 되게 잘 써요. 엄지발가락을 잘 써야 무릎이 끝까지 잘 펴지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안쪽에 갈라지면 좀 덜한데 바깥으로 펼쳐지는 항아리 다리를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발 날의 힘을 잘 걸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거의 다 피는 형태보다 고관절이 굴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 관절이 펴져서 직근 있는 라인이 계속 펼쳐지게 써 있는 그런 방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발 날에 힘이 많이 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후자거든요. 발 날에 원래 힘을 좀 많이 썼던. 그러니까 안쪽에서 갈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서
지금 엄지발가락을 되게 신경 써서 끝까지 무릎을 편해서 광근들을 타깃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프레이즈 같은 거 해도 무릎 완전히 다 펴고 이렇게 뒤꿈치를 뛰는 동작을 하면 무릎이 완전 펴져 있는 상태면 주로 엄지발가락 힘이 잘 걸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릎이 바깥으로 향하니까 다 펴지는 형태가 좀 어렵고, 그래서 내가 약간 항아리처럼 좀 펼쳐지는 다리를 가지고 싶다 싶으면 무릎을 다 피는 형태가 아니라 덜 피면서 발 날에 힘을 걸어주고 좀 깊숙이 파지는 다리의 형태를 보완하고 싶다 싶으면 발 안쪽에 있는 엄지발가락 있는 라인을 통해서 무릎을 끝까지 펴내는 그런 방식의 형태의 스쿼트를 해주시는 게, 프레스 동작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선천적인 부분이 제일 크죠. 세 번째, 메인종 V 스쿼트.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무릎을 완전히 다 펴내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다리 스탠스를 좁게 서서 할 겁니다. 앞다리 운동한다고 해서 뒷다리가 아예 안 쓰이는 것도 아니고, 뒷다리 운동한다고 해서 앞다리가 완전히 안 쓰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앞다리 운동, 뒷다리 운동이 겹치는 종목을 안 가져가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뒷다리 운동할 때 레그 프레스를 좀 했거든요. 싱글 레그 프레스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레그 프레스를 빼고 V 스쿼트 형식으로 앞다리 타게끔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운동할 때가 진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하기 전에는 겁도 나고 좀 살짝 어떤 불안한 감정도 운동하기 전에 항상 있는데, 운동할 때만큼은 진짜 기분이. 취미 틀리지 않아요? 뭐요? 영화관 가. 저 영화도 보는 거 좋아해요. 근데 요즘 와이프가 영화관을 같이 너무 안 가져가지고. 제가 발 모양 보여줄게요. 다리 모양 봐봐요. 여기서 엄지발가락에 힘을 실면 무릎이 여기 안쪽이 파고들면서 살짝 안으로 들면서 이렇게 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깥으로 누르면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삐져나오고 엄지발가락 누르면 무릎이 일자로 펴지면서 안으로 들어오고 바깥으로 펴지고, 집근이 많이 쓰이고 펴지는 동작에선 광근들이 쓰이고. 한쪽이 치우쳐지는 건 좋은 거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좋아. 요즘 유산소는 운동 직후에 딱 30분씩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6,000보에서 7,000보 정도 걷고 있고, 점진적으로 좀 늘려나갈 생각이에요. 작년에 유산소를 되게 많이 탔었는데 초반부터 조금 많이 타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까 이제 워밍업으로 했을 때 레그 익스텐션은
조금 가벼운 무게로 했으면 이번에는 횟수가 좀 안 나와도 중량을 좀 다루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그 익스텐션도 꼭 20개씩 해야 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루는 중량 대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에서 8개 사이로도 해주고 있거든요, 요즘. 횟수도 골고루 좀 설정해서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좀 횟수 위주로 많이 했으면 중량 위주로 해주기 위해서 한 8개에서 10개도 해주고, 항상 중량 위주로 많이 했으면 반복 횟수 많이 가져가면서 스쿼트도 막 15개, 20개씩 해주고, 이것도 이제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죠. 절대 남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 어떤 규칙 안에 갇혀서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절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딱 2세트만 할 겁니다.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앞다리 할 때도 뒷다리 할 때도 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꼭 해주려고 하는데, 앞다리 운동할 때는 주로 덤벨 2개를 들어서 몸의 무게중심 자체를 좀 앞에다가 많이 주고, 이렇게 주니까 앞에 많이 오거든요. 근데 한 손으로 하면은 이거를 허벅지 안에 넣어서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뒷다리랑 엉덩이 많이 늘리는 데 쓸 수 있고, 앞다리 할 땐 2개, 뒷다리 할 때 하나. 오늘은 2개로 할 거예요. 이 한발 운동은 저는 맨발로 했을 때 발 접지가 되게 잘 되는 느낌이 들어서 한발 운동할 때는 맨발로 하는 게 편합니다. 몸의 무게중심 자체가 한 발로 다 견뎌야 되니까 평평한 느낌보다 내가 이제 발가락을 좀 세심하게 쓸 수 있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발의 상태로 하는 게 좋거든요. 와.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면하체 운동 루틴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한 2시간 조금 넘게 진행을 한 것 같고, 요즘 이렇게 새롭게 하는 분할, 전면하체, 등가슴, 어깨팔, 후면하체, 휴식, 다시 전면하체, 등가슴, 어깨팔, 후면하체, 휴식,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을 제가 해보고 느끼는 부분들, 실제로 제가 계속 이제 보디빌딩 선수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시도와 또 노력을 통해서 발전하는 과정을 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또 어려운 부분들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이렇게 운동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 궁금하신 부분들, 또 혼자서 겪으면서 어려운 부분들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 때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자극적이고 그러진 않겠지만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